오늘은 드라마 연인 1회에 등장하였던 미스테리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도 찢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 연인 5회는 환상이었는데요. 한 시청자는 20년 만에 본방사수하는 드라마라며 전체적인 퀄리티하며 짜임새 있는 스토리하며 영화 저리 가라하는 영상미의 배우 연기까지 정말 최고의 명작이 될 만한 드라마라면서 MBC에게 감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구독자는 남국민 MBC에 빚진 거 있냐면서 MBC 검은 태양으로 구원투수로 나서더니 이번에는 드라마 연인으로 MBC 대박 나겠다고 이번 회차에는 길채랑 이장현 둘이 있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 특히 더 좋았다고 이장현 멜로 눈빛 미쳤다면서 꽁냥꽁냥 티격태격 점점 깊어져가는 두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했다면서 사극이 이래도 되는 거냐고 이장현 때문에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다고 심장마비 오면 MBC 책임질 거냐면서 원성의 목소리까지 들려왔어요. 특히 이장현이 6일체를 안고 돌다리를 건널 때 숨이 멎는 줄 알았다면서 6일체가 이러고도 이장현에게 안 빠지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돌덩어리 풀떼기라면서 이미 6일체는 이장현에게 푹 빠졌고 다만 자기 마음도 자기가 잘 모르는 아직 감정을 다루는데 서툰 여인인데 뒤늦게 자신의 마음 알아차리고 나면 길채 그 후 폭풍을 어찌 감당하련지 벌써부터 애절해온다고 두 사람 반드시 해피엔딩이어야만 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오늘은 개울가신이 압권이었잖아요. 장현은 길채를 개울가에서 안아 건네주기 위해 다른 여인네들을 모두 건네주었다면서 무엇이 다르냐는 길채에게 내 마음이 달라라고 대답하는 이장현은 길채를 번쩍 안고 땀 뻘뻘 흘리면서 개울가를 건너는 모습 너무 멋져서 한 시청자는 비명 지를 뻔해 입틀막하면서 시청을 했다는데요. 이장현 진짜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대사가 주옥과도 같이 사람 맘 들었다 놨다 하여 작가가 정말 작정하고 집필했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연인을 집필한 황진영 작가는 섬세하고도 강단 있는 필력으로 제왕의 딸 수백향,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등 그동안 다양한 명품 사극을 탄생시키면서 큰 사랑을 받아온 사극 전문 작가인데요. 이번에 집필한 작품 연인에서는 사랑에 빠진 인간이 어디까지 무슨 일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는 이야기로 구성했다면서 이장현이 길채를 위해서 어디까지 하게 되는지 벌써부터 이장현이 보여줄 멋진 모습들 때문에 남은 회차가 무척 기대가 되게 만드네요. 그동안 집필했던 작품들에 비해서 인감의 감정에 더 집중했다는 작가는 서로에게 매혹되어 평탄하게 사랑에 빠졌을 수도 있는 이장현과 길채가 전쟁으로 인해 계속 부침을 겪으면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진다고 했어요. 또한 드라마 연인은 남녀 간의 사랑뿐 아니라 부자 간의 정, 벗들의 우정, 우직한 충심, 서로 애틋해하는 백성들 등 여러 색깔의 인간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장현과 6일체를 통해서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를 볼 수 있다면 연준과 은혜를 통해서는 좀 더 다양한 인간의 사랑을 볼 수 있더라고요. 성균관 유생으로 군자로 살기 위해 태어난 연준은 남자라면 사내라면 임금을 위해서 이 한 몸 던질 수 있다고 믿는 우직한 충심을 대표하는 인물 캐릭터로 이장현이 남연준에게 이제라도 임금 구하는 걸 그만두고 은혜 낭자를 지키러 가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자 임금과 사대부는 백성을 지킬 도리가 있다며 나는 임금을 구하다 죽을 것이라고 내가 임금을 구하다 죽으면 임금께선 백성들을 지켜줄 것이며 그것이 곧선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장현과 연준도령이 가장 대척점에 있는 지점이기도 했었죠. 충절과 정절과 같은 유교 논리를 지향하는 이장현은 과거 특별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대부의 길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비혼주의자이자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렸기에 연준의 가치관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연준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마다 구해주는 상남자의 의리남이었잖아요. 조선시대 카사노바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츤데레의 순정남인 이장현은 1회 시작할 때 바닷가에서 수십 명의 적들과 싸우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뛰어난 무술 실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전쟁에 한 번 참여해 본 적이 있고 틈나는 대로 무술 실력을 갈고 닦았기에 청나라 군대를 상대로 싸우려는 유생들을 보며 오랑캐를 직접 가까이서 본 적 있냐고 사람을 죽여본 적 있냐고 모르기 때문에 용감하다는 듯이 추궁을 할 수밖에 없던 것 같더라고요. 오랑캐의 시신에 매복하여 누르하치의 사위를 조총으로 쏜 책략을 세운 것도 과거 정묘호란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그때도 수많은 사람을 구했던 것 같아요. 능군리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겪어본 송추알벤의 집에 살면서 회혼식을 열게끔 하고 송추알배의 죽음을 복수하러 청나라 군사들을 쫓아다닌 것 또한 전쟁을 겪고 사람들을 구한 송추알배에 대한 존경심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하고 전쟁에도 2번이나 참여한 이장현에 대한 기록이 사라지게 되면서 1659년 효종 10년 봄지평 신일입은 소현세자가 승하한 뒤에 이장현에 대해서 은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민서에 찾아갔다가 광증에 걸린 노파를 만나게 되고 그 노파는 때가 되면 그이가 나를 데리러 온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일입이 노파에게 그이가 이장현이냐고 묻자 오열하게 시작하는 노파는 머리가 길지만 남자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우선 신일입이 그 노파에게 자네라 지칭하고 해민서의 의원도 그자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노파는 긴 머리를 한 남자인 것 같고 현재 등장 인물 중에는 긴 머리를 하고 있는 량음의 모습이 가장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미 장현에 의해서 2번이나 목숨을 구한 장현 발악계인 량음은 장현을 기다리면서 해민서 안에 있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장현의 행방은 어찌 되었을지 연인 후반부가 정말 궁금한데요. 시청자들은 요즘 세상도 우울한데 연인 행복한 결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사극이 해피엔딩이 잘 없는 편이기는 하지만 제발 이장현과 6일체만은 해피엔딩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바닷가에서 이장현이 적들에게 포위됐을 때 그 적들이 오랑캐가 아니라 조선 사람인 걸 보아 이장현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조선 속 정치에 의해 위험에 빠지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양음도 충격적인 장면을 봤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는 이장현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연준이 무술 실력을 갈고 닦아 나타나서 이장현 목숨을 구해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장현 자기가 구한 백성들인 조선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결말이면 정말 안 된다는데 저도 같은 생각에 한 표 던지는데요. 주저할 섬이 사랑할 애로 바뀌면서 그리워하는 연인이 아닌 사랑하는 애인으로 바뀌는 마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직진남 이장현은 눈빛 강렬한 게 능청 연기 또한 최고였는데요. 길체에게 주저할 섬에 시간을 갖자고 말하며 잔잔히 서로를 지켜보고 가끔 좋은 시간 가지며 님이 될지 남이 될지 정하자고 했는데 이 말을 들은 길체는 그간 비운이니 서민이 하며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희롱하였을지 알겠다며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미 둘은 꽁냥꽁냥 섬을 타기 시작했잖아요. 이장현은 달빛이 밝은 달에는 늘 길체와 함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달 밝은 밤에는 그대가 떠오르게 될 것 같다면서 길체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니 둘이 이렇게 꽁냥꽁냥 예쁜 모습인데 새드엔딩이 가당키나 하냐고요. 의지할 곳을 찾은 길체가 이장현 있을 때만 쿨쿨 잘 자는 모습을 보니 사랑스럽고 그런 길체를 애틋하게 보는 이장현 또한 너무 멋있고 남자다워서 다음에 강화도에 건너간 길체와 위험에 빠진 길체를 구하기 위해 급히 강화도로 떠나며 길목을 지키는 이장현의 멋진 모습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인조가 청에 화의를 청하려고 하였으나 조선 팔도의 곡식과 가축들이 이미 모두 내거이므로 화의는 필요 없다고 인조의 화의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는 병자호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장현과 6일체의 이야기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MBC TV 금토극 연인은 병자호란의 병화 속으로 던져진 이장현과 6일체의 사랑과 고난 속 희망을 일군 백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리뷰 영상 올릴 예정이니 함께 해주실 거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